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배승희 변호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소장님. 예, 반갑습니다. 예, 그동안 어떻게, 잘 계셨습니까? 네, 예. 새해가 지났는데 예, 어떻게 지금 한 살 더 네. 먹으시면 올해가 개띠 해잖아요. 네, 개띠십니까? 네, 제가 개띠거든요. 오늘 좋은 일이 많기 바랍니다. 황금 개띠인데. 네, 황금 개띠인데 예, 뭔가 좀 좋은 일이 생겨야 될 것 같은데 예, 될까요? 잘 되겠죠. 그냥 항상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살아야 돼요. 소장님 제발 긍정적으로 생각하세요. 나는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삽니다. 그러니까 내가 살지. 네. 부정적으로 생각하면 못 살지요. 아, 그런가요? 아, 제가 방송을 좀 쉬었잖아요. 네. 근데 저희 사무실에 찾아오신 분이 계세요. 뭐 또 저기 뉴스 브리핑이 뭐 이거 출연하면서 네. 뭐 잘못했다고 항의하러 갔습니까? 그게 아니고 뉴스 브리핑에 왜 안 나오시냐고 예. 한 분이 용산구에서 찾아오셨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이렇게 네, 제가 좀 너무 당황해가지고 잘 못해드렸는데 뭐 이 방송을 보시면 또 좋아하지 않으실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역시 황 소장님의 방송의 인기를 제가 다시 한번 실감을 했습니다. 아, 별 말씀. 뭐 네. 이 사무실로는 전화 안 왔나요? 예, 사무실은 전화 안 오고 저도 한 일주일쯤 그랬습니까? 어디 좀 아파서 누워야 또 네. 저 사무실로 황 소장님 방송이 안 나오노 이런 전화가 오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아,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네, 소장님 이번 주에 예, 아랍에미레이트에서 예, 그 칼둔 행정처장인가요? 예. 그 사람이 왔는데 무슨 007 작전하는 것도 아니고 말이죠. 입국부터 나가는 그 순간까지 참 대단한 것 같습니다. 원래 이 정도 급은 아니지 않나요? 인구 한 600만에다가 네. 그것도 뭐 하나의 통합된 나라도 아니고 부족 국가 연합 나라인데 네. 저렇게 한국과 UAE하고의 경제력이나 국가 규모로 보자면 뭐 차이가 혁혁하게 나는 나라인데 저런 식으로 한국이 저자세로 네. 중국 가가지고 무슨 푸대접 받더만 이제 우리나라 온 사람한테도 또 저자세를 하고 자빠졌어요. 아, 그래가지고 뭐 지금 보면 그 사람이 와가 지 개인 볼일을 사이사이에 다 봤습니다. 뭘 봤죠? GS 네. 회장하고 만나서 밥 먹었고 점심을 어제가 아니고 9일이죠. 그날 온 날 밥 먹었죠. 예, 어느 날 9일이죠. 예, 그리고 9일 날 밤에는 또 SK 최태원 회장하고 밥 먹었어요. 네. SK 최태원 회장은 좀 자주 등장하는 것 같아요. 이 사건의 주요 등장인물 중에 한 명이죠. 네. 임종석 비서실장이 UAE 가기 전에 최태원을 만났다. 네. 청와대 밖에서 만났다 하니까 다른 재벌 회장들이 지금 우리는 안 만나주고 거기만 만나나 이러니까 네. 다른 사람도 만났다는데 그 사람도 형식적으로 만났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네. 어쨌거나 저렇게 급작스럽게 그 기간에 UAE로 향해서 간 거는 SK 기업의 개인적인 어떤 이해관계를 반영해 주기 위해서 비서실장이 갔냐 이런 소리가 나오고 있는 차에 네. 한국에는 대기업이 언론을 장악을 해버리니까 일체 무슨 종편이나 방송들이 그 기사 말을 못하게 해요. 기사가 삭제됐더라고요. 네, 기사 다 삭제되고 네. 심지어 언론에서도 신문에서도 그걸 다루질 않아요. SK가 이 텔레콤으로 광고를 쫙 깔지 않습니까? 아하. 그러니까 이제 그 부분은 사라졌지만은 제가 기사를 찾아보니까 네. 바로 제가 어떤 기사를 봤냐면 8시 뉴스 예, 종편 모 방송의 8시 뉴스에 SK가 이제 그 아랍에미레이트에서 뭐 10조 정도의 어떤 수익이 날라갔다. 뭐 이런 형태의 기사였던 것 같아요. 지금은 검색이 안 됩니다. 그런데 제가 그걸 보고 9시에 검색을 하는데 안 되더라고요. 예, 그래갖고 그 뒤에는 2조 정도라 하더만은 요즘은 뭐라는가 하면 SK는 UAE에 하고 있는 사업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아, 이제 사업이 그러니까 말이 없다고 자꾸 하니까? 바뀌고 네. 있어요. 그것도 그렇고 어제 와서 칼둔이 어제가 아니고 9일날 와서 한 일이라고는 뭔가 하면 네. 국회의장을 만났어요. 만난 게 다예요. 네. 그럼 국회의장을 칼둔이 만났다는 거는 지극히 형식적인 의전의 그런 뿐이죠. 어. 국회의장하고 칼둔하고 할 이야기가 뭐가 있습니까? 근데 제 생각에는 이 파병이 네. 군사 지원 협약에 따라서 매년 이제 국회 동의를 받아야 된다면서요. 네. 이제 그런 어떤 부분도 있지 않았을까요?
근데 뭐 30분 이야기하면서 그 이야기를 안 했겠지만은 그거에 대해서 내년에 뭐 잘 부탁한다라는 의미가 있을 수는 있었겠죠. 근데 문제는 이제 국회의장이면 한국에 힘이 있습니까? 청와대에서 하라 하면 국회의장은 그냥 방망이 들고 두들겨 주면 네. 되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그거 외에는 공식 일정이 하나도 없었고 10일 날은 네. 아침에는 산업부 장관이 호텔로 가서 이 밥을 같이 먹었어요. 장관이 호텔에 가서 외국에서 온 그런 사람과 밥을 아침을 같이 먹는 것도 들어봤어요, 그런 거? 글쎄, 저는 못 본 것 같은데요. 이 오찬이나 만찬은 있어도 네. 그 다음에 이제 9일, 10일 날 오전에는 청와대에 갔는데 거기서 또 이상한 게 하나 있어요. 어떤 점이? 문재인 대통령은 접견을 하고 네. 그 다음에 임종석 비서실장과 회담을 하고 어떤 현안을 이야기했다. 네. 임종석이 특사로 간 데 대해서 답방으로 온 거기 때문에 그렇다는데 외교부 장관이나 산업부 네. 장관이나 국방부 장관이나 국정원장이 해야 될 일을 한국에는 비서실장이 다 해버리는 것 같아요. 네. 그런 것도 내 또 처음 봐요. 그러니까 비서실장이 사실 그 특사로 간 거는 대통령을 대신해서 가는 거잖아요. 네. 그럼 답방이 오면은 대통령이 만나는 게 상식이죠? 아, 그건 지극히 당연한 이야기죠. 그런데 지금 보면은 임종석 비서실장이 대신 만나는 그런 격이 되는 거죠, 지금. 청와대로 가서 문 네. 대통령을 만나서는 뭐 왔습니다 하고 인사하고 날씨 어떠냐, 뭐 UAE는 요즘 뭐 비 안 오냐, 뭐 이런 소리 하다가 네. 이제 임 실장하고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하면 거기 다 위임을 해놨으니까 그렇게 하고 나라. 그 대통령이 굳이 청와대까지 간 사람을 자기는 접견만 하고 네. 비서실장을 아니 만나라고 원래 하는 게 대통령 대 대통령 격을 따지지만은 경우에 그렇죠. 따라서는 네. 한국보다 큰 나라라든지 한국이 무슨 호구를 잡혀 있어가 아쉬운 나라라든지 이런 데는 격에 관계없이 만날 수 미국에 있죠. 보면 국무부 장관이나 국방부 장관이 오면 언제든지 청와대 가서 그죠. 대통령 네. 만나잖아요. 그래서 서로가 필요하거나 아쉬울 때는 그 격을 뛰어넘어서 만나요. 네. 근데 대통령이 비서실장을 그런 일을 시키다. 그래서 비서실장은 그야말로 의전과 보좌만 하는데 비서실장이 외국에서 온 사절을 만나서 직접 회담을 한다. 대통령이 있는데 그건 예의도 안 맞고 관례도 안 맞고 그리고 안 맞잖아요. 안 맞죠. 비서실장은 비서 역할인 거잖아요. 네. 그런데 뭔가 총괄해서 움직이는 것 같은 이런 거는 네. 의혹을 제기할 만하고 예. 또 말이 나온 김에 임종석 비서실장이 SK 최태원 회장 만나지 않았습니까? 예, 예. 근데 지금 뭐 들리는 한간의 소문은 SK 최태원 회장이 다음 정권, 그러니까 박근혜 정권 시절에 다음 정권을 대비해서 이제 그쪽 사람들을 많이 이제 회사로 들어왔다. 뭐 이런 얘기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고생을 좀 많이 했죠. 네. 근데 그게 지금의 역사가 아니라 네. 과거에 그 DJ 노무현 정권 때 네. 당시에 그 통신사나 이런 회사들이요. 운동권 경력밖에 없는 사람들을 회사의 상무 이런 식으로 많이 넣었어요. 아. 그래서 제가 그때도 직접 본 게 있습니다. 네. 그냥 백수로 사회단체나 이런 데 다니던 사람이 어느 날 명함을 길에서 만났는데 명함을 내놓는데 통신사에 무슨 상무를 맡고 있더라고요. 상무면 굉장히 높은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그런 것처럼 입막을 하는 건가요? 예, 그러니까 그 이 정권이 이제 완전히 바뀔 것 같다라는 거는 거의 다 예측이 가능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바뀌면 이제 운동권 인맥들이 핵심에 진입할 거고 이 비서실이나 당시 캠프에도 포진을 해 있다. 네. 그럼 미리 이제 보험 차원에서 그 사람들을 대거 갖다 놓고 그다음에 이제 캠프 때부터 지원을 해주고 네. 뭐 이런 일이 다반사인데요. 어쨌거나 SK는 언론에 나온 내용을 보면 문재인 대통령 캠프 때에도 네. 임종석 비서실장과 SK의 그 사장이 어울렸다. 이런 보도가 나온 적이 있죠. 근데 이게 그렇게 보면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비교를 안 할 수가 없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도 사실은 독대하다가 그게 정경유착으로 번진 거 아닙니까? 이 프레임이라는 것이. 그럼요. 독대하면서 네. 기업에 이런 애로가 있습니다라고 말을 하고 독대해서 그걸 들어주는 조건으로 뭐 사람 좀 갖다 쓰라든지 안 그러면 국가 일에 좀 협조해서 돈을 좀 내시오. 그렇죠. 이러면 그 순간에 바로 정경유착으로 가는 거죠. 매물이 될 수 있죠. 그러면은 지금 임종석 비서실장이 뭐 겉으로는 이제 서민경제 하는데 대통령이 하는 거지만은 결국 임종석 비서실장이 뭐 재벌 총수를 만나는 것도 그런
오해를 분명히 일으키지 않을까요? 그 최태원이 만나서 뭐 했노 하니까 이렇게 말했다지 않습니까? 국가의 경제 정책을 설명을 했다는데 아니 비서실장이 뭐 하려고 밖에까지 나가서 국가의 경제 정책을 재벌들 회장들을 1대1로 만나서 설명을 합니까? 네. 그럼 SK만 설명을 해줍니까? 싹 다 설명을 해줘야죠. 그러니까 모아서 하면 그러면 되잖아요. 청와대에 장하성 정책실장이나 또 거기 뭡니까 청와대에 그 뭐 경제 비서관이 있잖아요. 네. 그 다음에 또 더 나아가서 이 김동연 부총리나 이런 사람들은 뭐 하는 사람입니까? 허수아비인가요? 그 패싱되는 건가요? 그 비서실장이 그런 거 하는 역할인가요?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전 정권이었으면은 김기춘 비서실장이 뭐 재벌 만나고 다니는 꼴이 되는 거 아닙니까? 아, 난리가 났겠죠. 난리가 났겠죠. 예, 그리고 독대를 했으면 그야말로 정경유착이다 하고 난리가 세상이 났겠죠. 시끄러웠을 겁니다. 예. 그런데 이렇게 조용한 걸 보면은 예.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인지. 그러니까 남이 하는 네. 모든 것은 잘못됐고 우리가 하는 모든 것은 정당하다라는 오만에서 비롯된 거라 보는데요. 네. 이거는 반드시 정권 바뀌고 나면 정경유착으로서 또 시끄러운 일이 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어제 좀 조심을 한다면 최태원 회장이 칼둔을 이미 그렇게 말이 나온 상태에서 네. 만나서는 안 되죠. 근데 만나야 되니까 여기까지 와서 만난 거 아닐까요? 그럼 칼둔은 도대체 한국 정부하고 무슨 풀러 왔습니까? 첫날은요. 네. 재벌 회장들만 만나고 다니죠. 지하고 이해관계 있는. 네. 근데 그것도 웃긴 게 외교부에서 그 공항에 마중을 나갔잖아요. 네. 그 공항 직원 그 해서. 근데 그 우리 공무원들이 가서 한 일이라고는 그 짐 갖고 따로 나오는. 아니 공항에서 제가 봤을 때 무슨 007 영화도 아니고 우리가 영화 같은 거 보면 특수 요원들이 어느 나라 공항에 네. 가가지고 뭐 아프리카에서는 그럽디다. 바로 차 대놓고 비행기에서 내려가 쭉 나가는 거 영화에서나 가능한 일이지. 어떻게 우리나라 이 세관이 있고 네. 우리나라에 이 통관 절차가 있는데 공항에서 차 타고 그게 되는 지만 건가요? 그러면 몰라도 지 따라온 사람이 한 14명은 돼 보이고 네. 뭐 신문에는 수십 명이라 나와요. 네. 그러면 경호원들이라고 하는데 그 사람들이 총도 가지고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는가? 대한민국이 저렇게 그러니까 뭐가 약점이 있지 않은 이상 이렇게까지 배려를 할 필요가 있습니까? 공항에 사진을 못 찍게 창문을 다 가렸대요. 그건 되게 저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알 수 없는 이 문제점에 대해서 또 야당이 지적을 하니까 또 근데 여당에서는 니들 감당할 수 있겠냐? 야당이 지적도 틀렸어요. 솔직히 틀렸어요? 말하면 네. 순수하게 예. 레바논에 뭐하러 갔냐. UAE만 갔다 오면 될 일을 정말로 국기가 문제라면 네. 그럼 1박 2일이면 갔다 와요. 대통령이 13일부터 16일까지 나흘간 중국을 가는데 중국에서 의전이나 일정이 엉망이 됐잖아요. 예. 그럼 비서실장이 9일부터 12일까지 해외 나가 있었어요. 네. 비서실장이 이거 챙기는 겁니다. 이게 임종석이 일이에요. 네. 리커창이하고 점심이 안 잡히면 점심을 잡게 만들든가 안 그러면 대통령 일정을 따로 조절해서 혼자 밥을 안 먹게 하든가 네. 이게 비서실장이 할 일인데 중국에 가서 6끼 이상은 혼자 밥 혼자 먹었잖아요. 먹었죠. 네. 그러면 비서실장이 아무것도 안 하고 UAE 레바논만 갔는데 UAE는 또 지금 그게 군사 협력이든 무슨 탈원전이든 폐기물이든 뭐든 어쨌든 갖다 칩시다 일이 있어서 네. 그럼 레바논은 왜 갔냐? 그러면 UAE만 갔다 오려면요. UAE 직항편이 있어요. 매일 가요. 아부다비로. 그러면 아니 여기 에티하트 항공인가가 있어요. 매일 가요. 아니 칼둔도 1박 2일로 왔잖아요. 네, 그러면 근데 임종석이가 전용기 타고 갔다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그건 아닙니까? 거짓말입니다. 아. 그런 거 잘못 올리면 나중에 전부 고소당해요. 제 댓글에도 수십 개가 나오던데요. 제발 이게 미워하는 거하고 팩트하고 관련을 엄격하게 구분해서 이야기들을 좀 하기 바랍니다. 임종석은 민항기 타고 갔고요. 아. 예, 그런데 거기 가서 네. 내려가 일 보고 음. 그 다음에 다음날 비행기로 돌아오면 1박 2일로 돼요. 네. 레바논을 갔기 때문에 2박 4일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면 왜 2박 4일간을 네. 그렇게 비울 만큼 레바논에 갈 일이 뭐였느냐. 이것도 지금 중대한 의문 중에 하나죠. 그러니까 그것도 뭐 의혹들이 많이 제기되고 있잖아요. 북한 뭐 관련이 있다 없다 뭐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글쎄 또 이 얘기는 그게 지금 나올까요? 중요한 게 네. 있죠. 블라디보스톡에서 만날라 했는데 안 됐대요. 12월 초에. 네. 그 블라디보스톡에 갈라 하면 다 알잖아요. 위에서 임종석 실장이 갑자기 블라디보스톡을 갔다 그러면 거기 뭐하러 갔지 될 거 아닙니까? 네? 지금 놀러 갔나? 네. 그러니까 거기는 너무 눈에 띄니까 안 되고. 그럼 UAE하고 해난이 있으니까 UAE에 간다면서 살짝 갔다가 들리면 레바논으로 되겠다. 가서 네. 이렇게 오는 걸로. 그렇게
어쨌든 UAE 갔다 온 다음에 대통령이 중국 갔다 와서 19일 날 네. 한미 군사훈련 연기를 갖다가 미국 TV하고 인터뷰에서 이야기하면서 네. 지금 이렇게 풀렸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중간에 누군가 한국의 2인자급이 북한의 2인자급 되는 인물한테 뭔가를 갖다 이후의 과정을 약속을 중국 가기 전에 해줬으니까 북한이 저렇게 풀린 부분이라는 거죠. 그게 그 12월에 뭐 접촉을 했다는 얘기들이 그런 거에 네. 하나로 볼 수가 있겠네요. 그 임종석 비서실장 문제는 계속해서 제기가 될 것 같은데 그 저는 좀 지적하고 싶은 것이 이 정부와 여당의 이런 태도 있잖아요. 네. 이 문제를 해결하는 태도. 우선 뭐 외교적으로도 좀 미숙했다. 그런 부분도 있는데 또 해결하는 과정에서 청와대 해명이 6번인가 바뀌었다는 거 아닙니까? 네. 한국당 주장으로는. 네. 근데 처음에는 뭐 송영무 아니 그 처음에는 갈 때 뭐 문재인 대통령이 국군 장병이 눈에 밟혀서 갔는데 그렇게 보냈다고 했잖아요. 근데 한 달 전에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갔다 오고 그러니까 자꾸 뭐라고 하니까 두 번째로는 박근혜 정부와는 사이가 안 좋아서 갔다고 했는데 김관진 장관이 왕실 훈장을 받고 그 결국에는 뭐 친서 전달을 하라고 갔다고 했는데 친서는 또 오늘 한국에 온 때 전달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또. 그래서 그런 대응이 결국 그 야당의 공격을 받고 언론의 주목을 받은 것이 아닌가. 근데 그런 저는 의식이. 볼 때 야당도 틀렸어요. 또 왜요? 이명박 대통령 솔직히 말하면 네. 미국의 네. 뭐 언론에 이런 보도가 나왔어요. 그 뭐 제가 옛날에 어디 돌아다니는 이야기 들은 거하고 희한하게 일치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런 우연의 일치도 있나 했는데 네. 미국의 교포 언론에 뭐라고 하는가 하면 UAE 원전의 가격이 20조인데 거기에 토목이 네. 40%다. 그럼 8조다. 거기에 10% 8천억을 리베이트로 뺐다. UAE하고 양해하에. 그런 보도가 났어요. 그래서 이 정권이 이명박 전 대통령을 어떤 형태로든지 엮으려고 이것저것 다 뒤졌는데 네. 원활하지 않으니까 이 문제를 뒤져봤을 가능성은 확실히 있고 한국당에서도 그런 이야기가 나왔잖아요. 네, 있었죠. 예. 그러니까 최근에 한국당의 이 초점이 순수하게 이 문제를 갖다가 파헤친다면 네. 북한과의 접촉이었냐, 레바논에 왜 갔는가를 집중적으로 파헤쳐야 되고 최태원이하고의 관계 부분에 대한 걸 집중적으로 파헤치면서 이 두 개가 핵심이 돼야 되는데 누가 보더라도 무슨 탈원전, 아이고 무슨 한국에 탈원전 한다고 당장 원전이 없어집니까? 그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였고 또 리베이트 무슨 파헤치다가 뭐 이런 네. 식으로 갔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쪽에서는 또 이명박 전 대통령 계약에 문제가 나올 수 있는 핵 폐기물 문제를 들고 나온 거예요. 그래서 한국당이 지금 친 이명박 정당화 되어 있다 보니까 친박들이 다 날아가고 그래서 한국당이 앞장서서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엄호 사격을 하는 쪽으로 이 문제를 바라보기 때문에 아하. 이 문제에서 풀 수 있는 문제들을 제대로 못 풀고 오히려 핵박까지 당하는 거. 거다. 요즘 그 역관광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역협박을. 예. 그러니까 좀 여러 가지가 겹쳤네요. 정부의 대응도 미숙했고 또 야당의 공격도 미숙했고 네, 그렇군요. 그렇게 봐야 되겠네요. 네. 그래서 임종석 얘기는 또 다음에 할 예. 때가 오겠죠. 네, 올 거라고 생각이 들고 또 그때 최근에 예. 저도 가상화폐를 저도 샀는데요. 예, 샀어요. 네, 코인. 음. 근데 저도 돈 벌었거든요. 네. 뭐 벌었다고 해서 많이 번 것도 아니고 뭐 한 10만 원어치 샀는데 그게 막 20만 원 되고 이런 정도인데요. 네. 근데 제가 코인을 하다 보니까 이 정부 규제가 좀 너무 엉뚱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화폐를 가지고 가상화폐라는 저는 이름도 바꿔야 된다고 봅니다. 네, 뭘로 바꿔야 될까요? 그냥 상업적 가치가 있는 무슨 인터넷 암호라든지 네. 이렇게 바꿔야지 화폐라고 하면 화폐를 갖다가 투기하는 부분에 이런 식의 이 화폐를 가지고 투기를 하는 걸 봤습니까? 돈으로 화폐를 가지고 화폐를 사서 돈을 버는 그래서 뭐 환거래 같은 것도 있지만은 네. 그런 어떤 시세 차익을 일시적으로 노리는 거하고 다르게 여기는 투기잖아요. 근데 지금 이게 비트코인을 팔고 사는 그 거래소에서 사잖아요. 네. 그 거래소의 업종이 뭔 줄 아십니까? 전 모르겠는데요. 전 사기만 해가지고. 통신 판매업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정권 거래소 하면 네. 거창하게 생각을 하잖아요. 네? 그리고 중간에 중개해주는 정권 회사들이 있고. 네. 근데 우리가 이 비트코인 거래소라고 하면 마치 그런 것과 유사하게 생각하는데
우리가 통신 판매업이라면 뭘 통신 판매업이랍니까? 핸드폰 파는 거 아니에요? 그런 거나 뭐 인터넷으로 물건 파는 거. 그런 게 통신 판매업이잖아요. 아, 네네. 그러면 역으로 이야기하자면 이 비트코인이나 가상화폐 거래소에서 사고가 나도 보상받을 방법이 없고 가상화폐 거래에 관한 정부의 규정이 통신 판매업의 규정에 의해 된다. 그래서요, 가격이 내려가고 있을 때 시장이 갑자기 스톱한다잖아요. 네. 예? 그래갖고는 한참 있다가 열리고. 아, 그거는 이제 서버 때문에. 서버 때문이라고 그렇- 핑계를 근데- 대죠. 근데 실제로 제가 해보니까 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주식은 네. 폭락하거나 폭등해도 책임을 안 지잖아요. 네. 정부가 개입을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주식이 휴지 조각 되는 사람 많고 그 한강 가는 사람 많지 않습니까? 예. 근데 왜 가상화폐는 주식의 폭락은 잡지도 못하는데 가상화폐는 올랐다고 잡으려고 하느냐? 그리고 이 정부가 가상화폐를 도대체 알고나 이러는 거냐? 아, 그거 저기 이야기 잘했는데요. 네, 주식 시장에 대해서 정부가 네, 약간의 거래소만 여기지 주식으로 벌은 돈에 대해서 근본적인 예? 네. 이 저기 뭐 양도세나 또 이렇게 뭡니까 수수료? 수익에 대한 네. 부분을 안 매기잖아요. 약간의 수수료 정도만 있잖아요. 거래세라고 부르는. 그게 떼긴 아, 떼잖아요. 그 수수료는 그 저기 증권회사가 갖고 가는 거고. 아니 증거에서 갖고 그러나 일부 거래세가 조금 네, 조금 있는데 있죠. 전체 액수에 비해서는 굉장히 작지요. 좀 작죠. 아주 작지요. 그건 세금이라고 볼 수도 없어요. 왜 그렇게 하는 줄 알아요? 전 세계가 주식 거래에 대해서는 한마디로 이 제조업을 네. 이 기업을 운영하기 위한 자금을 모금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참여한 부분이라고 보기 때문에 거기에는 세금을 안 매기는 거예요. 아, 이 부분에 대해서 네. 적게 매기거나 아주 네. 적게 매기거나요. 근데 비트코인이 하는 일이 생산에 기여하거나 부가가치를 높이는 일이 뭐가 있습니까? 있으면 한 가지만 이야기해 보세요. 근데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투기꾼들의 배를 불려주는 거 말고 비트코인의 근데 이 이런 생각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지금 일본에서는 에이다라고 해가지고 걔네들 정부랑 해서 이 가상화폐를 만들었어요. 에이다라는. 그래서 이거를 실용화하려고 해요. 그리고 스위스에서는 스텔라 무슨 토큰이라고 해가지고 그거는 이제 우리나라 카카오톡 같이 하는 그 메신저를 통해서 이 가상화폐를 운영을 하려고 해요. 근데 지금 나오는 비트코인은 이미 미국에서 선물 거래가 되고 있잖아요. 아, 그거 왜 선물 네. 거래가 하는 줄 알아요? 내가 비트코인을 팔면, 예? 비트코인의 큰 손들이 100명도 안 된대요. 그 중에 한 명이 팔면, 그야말로 비트코인의 가격에 바로 현재로 팔게 되면 치명타를 입히기 때문에, 그거를 갖다가 미래의 일로 네. 감춰놓기 위해서 선물 거래를 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미국의 선물 시장에서 그걸 받아주는 거하고, 네. 비트코인이나 가상화폐가 안전하다라고 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고요. 아, 별개 문제지만. 앞에 이야기한 스위스나 이 일본 같은 경우에는 국가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카드로 가지고 신용카드로 결제를 하잖아요. 네. 그건 현금이 왔다 갔다 하지 않지만은 이 인터넷의 비트라는 이런 형태로 표기가 되지 않습니까? 수치가요. 그러니까 비트코인이 가진 장점에 국가의 보정을 보태려고 네. 국가가 개별적으로 개발하려고 하는 단계로서 그걸 갖다 조금 인정해 주는 부분이에요. 네. 지금 미국에서 만약에 이 미국의 FRB 연준에서 비트코인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있대요. 미국이 만약에 중국하고 전쟁을 해가 중국을 죽여버리려고 하면 지금 비트코인의 핵심은 중국입니다. 미국이 연준에서 별도의 가상화폐를 인터넷 화폐를 발행해버리면서 거기에는 미국 정부의 보정을 달아버리면요. 전 세계에 돌아다니는 비트코인이나 가상화폐는 그 순간에 네. 가치가 제로가 됩니다. 휴지 조각이 돼요. 근데 그래서 하여튼 그럼 그 전에 팔아라니까. 알겠습니다. 오래 하지 말고 덜 더 많이 하지도 말아요. 2개월만 갖고 있겠습니다. 근데 이런 게 있어요. 우리 왜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부모님들한테. 아빠는 왜 분당에 쌀 때 땅을 안 샀어? 그런 얘기 안 해요? 안 합니까? 그거요? 네. 아니 많이 하죠. 예? 아, 왜 그때 땅을 안 샀을까? 이런 생각 하잖아요. 근데 요즘 젊은이들 이런 생각 한대요. 아빠는 왜 비트코인 쌀 때 안 샀어? 그러니까 주식은 내가 살 때가 제일 비싼 때인데 비트코인이나 이런 코인 종류는 내가 살 때가 가장 쌀 때다. 모든 사람이 돈이 된다고 모든 일을 하는 게 아니죠. 물론 아닌데. 예, 예. 어떤 사람들은 네. 돈이 된다 하더라도 근처에 안 가는 사람도 많고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 이 비트코인을 만든 사람을 보고
네가 이게 왜 가치가 있는가를 30초 이내에 설명해봐라 하면 30초 이내에 설명을 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만나보면 설명하지 않을까요? 아, 못한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예. 이 솔직히 말하면 이 비트코인에 열광하는 사람들도 네. 가격이 그냥 오르고 내리는 것만을 갖다가 좋아하는 거죠. 자기들이 좋아하는 네. 거지 여기에 대한 가격의 가치에 근원이 어디서 발생하는가에 대해서는 모르고 있어요. 모르죠. 자, 그걸 근데- 알 필요가 없죠. 근데 나는 이게요. 문재인 정권의 제2 바다 이야기가 되면서 지금 젊은 사람들이 열렬하게 문재인 정권을 갖다가 옹호하고 있는데 어느 시점이 되면 비트코인이 이 우리가 백사장에 여름 밤에 보면 모래로 막 성을 멋지게 쌓아 놓습니다. 그럼 다음 아침에 되면 이렇게 썰물이 딱 왔다가 물이 빠지고 나서 보면 모래성이 하나도 남아있지 않고 네. 다 사라져요. 어느 날 그렇게 될 건데 지금 문재인 정권이 비트코인을 조지겠다고 TF를 만들고 뭘 하고 있는데 매일 보면 규제를 할 것처럼 하는데 안 해요. 네. 말만 입으로만 해요. 네. 그래서 가만히 보면 왜 그런 겁니까? 이 정권에서 상당히 비트코인을 옹호하면서 나중에 뭔 일이 터지고 나면 우리는 이 문제에 대응을 하려고 TF도 만들고 규제를 하고 법을 만들려고 하던 차에 일이 발생했다. 라고 이러려는 하려고? 거 아닌가. 아, 그게 그리고 지금 네. 수십 개가 되는 비트코인 거래소라는 것들이 법적으로 아무런 법적인 위반이 없이 중간에 서버 고장났다면서 이러거나 안 그러면 이 뭐 전번에 뭡니까? 비썸입니까? 어디처럼 네. 해커한테 털렸다면서 우리 문 닫겠다. 음. 뭐 유썸입니까? 뭐 하나 있었잖아요. 잘 네. 모르겠어요. 네. 그래서 문을 닫았어요. 음. 자, 지가 지 거를 갖다가 해킹을 하고 짜고 그 안에 있던 비트코인이 다 도난당했다면서 그게 투자한 사람한테는 남아있는 자산 가치가 60%밖에 없으니 이거나 받아가든가. 아, 그거는 진짜 이름 없는 거래소 중에 하나였는데. 아니 그러니까 이름이 네. 있거나 없거나 기본적인 포맷은 똑같다는 네. 겁니다. 지금 제일 큰 회사도 얼마 전에는 몇 달 전에는 직원들 몇 명 없었어요. 지금 한 400명. 요즘에는 뭐 몇백 명짜리가 많지만은 근데 그때 더 웃긴 건요. 이 정부가 이렇게 규제를 한다고 해놓고요. 그 비트코인에 관련 주식이 있잖아요. 그 주식에 뭐 연기금, 기관들 다 투자를 했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과거의 일인데요. 왜 그런 겁니까? 국민연금이나 연기금 같은 부분에서 정권이 이렇게 거기에 관장을 하는 네. 무슨 이 투자본부장이라든지 운용본부장, 안 그러면 이사장 이런 사람을 시켜가 네. 어디에 투자를 시키고 중간에 커미션을 권력의 실세가 먹는 일이 비일비재했습니다. 아, 심지어 뭐 런던에 빌딩을 사라, 어느 회사를 팔고 사는데 관여해라. 이렇게 저거가 판을 다 짜놓고 권력으로 눌리고 난 다음에 거기서 벌어지는 수익을 빼먹기도 해요. 심지어 뭐 한국에는 외교부가 옛날에 보면 뭡니까? 아프리카 카메룬에 네. 다이아가 논다고 CNK인가 아, 네? 네. 예? 네. 거기에 보증서까지 써줬잖아요. 나중에 무슨 다이아몬드가 나오기는 개뿔. 다이아몬드 찾아가 오겠다던 놈이 예? 출국했잖아요. 그거 하던 사람이. 금은방도 관련돼 있잖아요. 근데 다이아몬드 안 찾으면 안 오겠다고 한참 조사가 진행되려는데 출국했어. 그 권력 끼고 했지. 예? 핵심 권력을 끼고 했지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도 사기를 치는데 그럴 수도 지금 있다. 이 예. 권력이 예. 비트코인과 관련해서 뜻하지 못한 부분이 여러 개가 있다. 옛날에 한번 해먹어 봤잖아요. 뭐요? 노무현 때 바다 이야기로. 그때도 보면 바다 이야기를 A부터 Z까지 곳곳에서 다 해먹었어요. 아, 그래서 이 비트코인에 지금 거래소부터 시작을 해서 무슨 비트코인 돌리는 공장부터 투자부터 곳곳에 다 관여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이 방송 듣는 사람은 설마 정치 권력이 그렇게 하겠냐? 무슨 소리예요? 내 아는 어떤 사람은요, 권력의 실세하고 가까운 사람, 유명한 사람이 와서 재생에너지 사업 같이 하자는 거야. 이 정권이 앞으로 100조 재생에너지 투자를 하니까. 왜 안 하셨어요? 예? 아, 그 사람이 나가 아니고 아, 예. 나야 뭐 나한테 누가 오겠어요. 그런데 예. 그래서 이 사람이 정신 차리라 했답니다. 나중에 깜빵 가요. 그러니까 지금 막 벌려놓는 이런 부분에서 지금 비트코인에 대한 비판의 이면에 보면요. 항상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래도 이 비트코인의 핵심인 블록체인 기술이 4차 산업혁명에서 예? 핵심적인 기술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너무 규제 일변도로 가는 것은 안 좋다. 실컷 비트코인 문제가 우려된다고 회의해놓고는 끝부분에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에 있어서 신중하고 단계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이러면서요. 말만 무성하지. 네. 이걸 방치해 놓고 있거든요. 네. 자, 이거는 정권이 짜고 그런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근데 정말 그렇게 느끼는 게요. 한때 뭐 이 TF도 만들었잖아요. 근데 네. 그 직원들이 카톡으로 그거를 돌려받다가 그게 한번 내용이 공개돼서 그 공문서를 왜 카톡으로 보느냐. 그러니까 이 비트코인 하는 친구들이 생각하기에는 야, 너희들 다 해놓고 우리만 돈 벌려고 하는데 못 벌게 하는 거 아니냐 지금. 이제 이렇게까지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일종의 저는 정부가 나서서 한마디로 저 마사회 같은 경마장 같은 거 네. 이런 사업을 하나 열어준 게 대중들이 보면 요즘 앞날이 없잖아요. 네. 그런데 로또를 사면 이게 내가 당선될 건가 안 될까 너무 싱겁게 끝나버려. 일주일 뒤에 한번 번호 보면 네. 당락이 결정되잖아요. 대부분 다 떨어지는데. 근데 비트코인은 보면 기분 좋죠. 몇 초 단위로 이러니까 얘가 떨어지더라도 잠깐은 오를 때가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희열을 느껴요. 실시간으로 희열을 느끼게. 그러니까 중독성이나 체면성이나 이런 데서 봤을 때는 복권보다도 비트코인이 한 1000배, 10,000배 네. 몇 번 봐요. 하루에 사놓고 올라놨는가. 저는 이제 묻어두려고 하는데 에이, 비트코인 사놓고 묻어뒀다는 사람은 내가 보지를 못했어. 제가 진짜 말씀드릴게요. 지금도 한번 보세요. 올랐나. 아니 그냥 제가 리플이라는 돈이 이래가 있는데 진짜. 제가 290 몇 원대 샀어요. 네. 그래서 한 3개월을 들고 있었어요. 3개월 들고 있는데 300 얼마가 가더라고요. 306원. 그리고 이제 옆에서 이거는 리플은 이미 다 동전이 캐 있기 때문에 더 이제 안 되니까 그냥 팔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모르겠다 팔았어요. 바로 그 다음 날부터 올라서 지금 4,000원이 된 거예요. 제가 그때 30만 원어치 갖고 있었거든요. 그러면은 10배 되는 거죠. 네. 10배 가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거를 손을 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짜릿한 중독성이 이렇게 대중적으로 네. 지금 한국에 비트코인을 사고 파는 사람이 한 300만 명 가량 된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지금 어떠냐면요. 그 주식 시장에 들어간 돈이 다 빠져나와서 코인으로 가고 그래서 있어요. 요즘 주식이 한국에 시들시들해가 맛이 갔다고 개미들이 없어졌다고 하는 이야기가 그게 주식이라는 게 보면 주식은 빤하잖아요. 이제 좀 시들하죠. 왜냐면 이게 쪼는 맛이 훨씬 못하지. 심지어 이거 너무 경박하게 웃어서 죄송합니다. 괜찮습니다. 비트코인은 실시간으로 움직이잖아요. 그리고 그게 계속 빨간불 파란불이 막 들어와요. 네. 근데 주식은 그 변동 시간이 좀 오래 걸 지체가 되잖아요. 그리고 뭐 아무리 확확 막 이렇게 네, 그게 뛰는 안 거는 되니까. 진짜 하루에 몇 개밖에 안 되고 나머지는 빌빌 기잖아요. 그 신라젠이라고 한때 네. 한참 올라간 게 있었거든요. 저도 거기 고점에 들어갔다 물려가지고 손해 엄청 봤는데 그거랑 비교가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이 어쨌든 잃는다 하더라도 쪼는 맛이 좋으면 예? 그리고 그게 기분이 되게 좋아요. 엄청난 중독이죠. 제가 하나 샀는데 에이다를 하나 샀거든요. 예. 제가 여러 개를 샀는데 아까 말씀드린 거 3개를 샀는데 제 수익률이 얼마냐면 하나는 114%, 하나는 120%. 그러니까 이게 뭐 일주일인가 2주일도 안 됐는데 110% 막 120% 가버리니까 주식이 되냐고요. 그래서 애들이 학교를 안 가고 지금 이것만 한다는 거 아니에요. 실시간으로. 저기 문재인 정권에 내가 건의를 하겠는데 비트코인 특성화 고등학교를 하나 만들어가 학교 안 가고 비트코인 하는 애들을 글로 다 입학을 시켜갖고 네. 전학을 시키가 하루 종일 출근을 하면 그때부터 비트코인 사고 팔고 하고 라면 끓여주고 이렇게 하면서 근데 하루 종일 하니까. 근데 더 밤에도 한다며요. 이거는 24시간 하죠. 거래소라는 거는. 참 중독성이 강하긴 강하겠네. 근데 더 재밌는 거 말씀드릴게요. 그 우리나라에서 규제한다고 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우리 한국에서 하는 친구들이 지금 다 외국 거래소를 이용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지금 이제 홍콩 거래소인데 갑자기 홍콩 거래소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왜 안 되지? 이러니까 한국 사람들이 다 그쪽으로 몰려서 거기 서버가 다운돼가지고 지금 당장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 거래소를 한국을 막는다고 하더라도 다 외국 거래소로 또 가고 또 거기가 이제 서버 폭발하면 다른 거래소로 가고 지금 그게 떠돌아다니는 돈이 몇십조 정도 되죠. 한국 사람들이. 되죠. 참. 지금 뭐 들리는 말은 지금 주식에 들어간 1조가 빠져나와서 이 코인으로 갔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1조만 갖겠습니까? 근데 나 지금 의아스러운 거는 네. 이 정권이 네. 지금 굉장히 태행적이고요. 국가 경제에서 사실은 선순환 구조가 주식을 사면요. 주식도 투기성이 있지만은 네.
그래도 주식은 기업 활동에 자금을 보탠다라는 명분이라도 있어요. 근데 비트코인을 갖다가 저렇게 자극을 시켜가지고 전 국민을 비트코인에 빠지게 하는 거는 왜 근데 문재인 정권 들어서 이 난리냐는 거지. 제가 말씀드릴게요. 제가 비트코인 3년 전에요. 3년 전에 저 옆방 변호사가 이 비트코인을 캔다는 거예요. 자기가 3년 채굴을 공장을 한대. 운영하던. 채굴을 하겠다는 거예요. 네. 근데 그때 걔가 갖고 있던 게 한 300개인가? 그렇게 갖고 있었어요. 비트코인. 그렇게 많이 갖고 있었어요? 근데 그때는 뭐 그때만 해도 근데 얼마였냐면 200만 원인가? 근데 몇백 불 그때는 따니까. 잊어버렸죠. 저는 비트코인이랑 개념도 몰랐고 이렇게까지 열풍이 왔으니까.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뭐 기사들이 나오더라고요. 600, 800 뭐 이렇게 간다고. 근데 제가 작년 7월인가 그 비트코인 관련자를 만났는데 지금 600만 원인데 지금이 제일 쌀 때니까 사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200만 원, 300만 원 때도 알았었잖아요. 이렇게 많이 올랐어? 그래서 그래 다 올랐구나 생각했어요. 그 다음 달 때인데 1000만 원이 된 거예요. 야, 다 올랐다. 근데 그 다음 날 되니까 1200이 가는 거예요. 제가 6월 달에만 만약에 비트코인을 하나 샀으면 지금 얼마입니까? 1200, 2400만 원인가? 지금 2500만 원이거든요. 6개월 사이에 600만 원이 2500만 원이 되는 근데 거예요. 그때 샀으면요. 네. 있는 돈 없는 돈 다 내가 아니, 변호사 600만 업무도 원어치만 파고 방송 출연도 파고 비트코인을 계속 할 겁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그 또 몸 빠져나와요. 어느 날 이제 비트코인이 휴지 조각이 될 때 그때까지도 또 있다가 네. 나중에 비트코인 알거지 될 수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아니 근데 6월 달에 600만 원이었는데 12월 됐는데 2,400만 원 가니까 이렇게까지 수익이 가나 싶기도 하더라고요. 자 채권 정권이나 네. 미국이 그 금융 위기 때 망할 때요. 네. 왜 망했는가 하면 설명할 수 없는 금융 상품을 만들어 가지고 팔았거든요. 네. CDO라고 들어봤어요? 저는 잘 몰라요 금융기록은. 구조화 정권이라고 불렀어요. 그게 뭔 말인가 하면 집을 팔아 가지고 은행이 네. 집을 갖다가 사는데 돈을 빌려줘가 그걸 갖다가 무슨 ABS나 네. 이런 MBS 같은 채권을 만들고 그 다음에 신용카드 대출을 갖다가 은행이 또 채권으로 만들고 네. 그 다음에 뭐 온갖 형태 차의 대출도 채권으로 만들어가 이거를 다 뒤섞어 갖고 좀 들어본 것 같다. 예. 짬뽕으로 정권을 만들었어요. 그럼 이 정권의 가치가 올라가고 내려가고 하는 부분이 뭔가에 대해서 누구도 설명됐어. 모르는 상태의 정권을 만드는 거예요. 정권이라는 거는 최소한 방향성은 알게 해야 되는 거예요. 주식이나 채권이나 네, 네. 왜 올라가고 어떨 때는 내려가는가. 그런데 한 개의 정권 안에 정권 상품을 온갖 형태의 채권들을 섞어가지고 이 채권 문서들을 정서화된 거를 다시 짬뽕으로 해가 또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채권을 갖고 또 채권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뭔지를 설명할 수 없는 일까지 발생을 했어요. 나중에. 네, 맞아요. 예, 그래가지고 미국의 금융위기가 딱 와서 집값이 내려가니까 거기에 관련된 정권 채권들이 다 무너지면서 나중에 이것까지 무너졌어요. 근데 이걸 갖고 있던 사람들 다수가 이게 집하고 관계 있는지도 몰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그 사태가 예, 금융상품은 이게 뭐 때문에 그런가에 대해서 설명이 불가능한 금융상품은 반드시 사고가 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비트코인의 가장 큰 문제는 뭔가 하면 가치의 본원이 어디에서 발생하는가에 대한 설명이 불가능하다. 설명 불가능한데 계속 오르니까 사고 싶어요. 예, 그죠? 언젠가 뭐 이제 끝나겠죠 이것도. 예, 그래서 마지막에는 거기 막차는 안 타고 있기만 바랄 뿐입니다. 예. 그래서 저도 고점에 물리지 않기만을 바라고 있습니다. 아무튼 오늘은 또 1부 시간은 좀 마무리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알겠습니다. 그리고 2부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